자, 선생님들이 1, 2월하고 3, 4월 기본이론 심화 과정만 거치고 지금 현재 5, 6월 강좌를 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강좌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미술 임용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초수에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초수가 67점 나왔고 선생님들이 뭐 지방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제주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초수들이 성적이 꽤 좋아요. 그 초수들이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뭐냐? 5, 6월 달에 우리가 통합형 형식의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열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원래 난이도 자체로 하면은 9, 10월 난이도하고 똑같아요. 이 난이도하고 똑같은데 이 과정을 원래 이대로 하자면 어때요? 이게 7, 8월 영역별보다 나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지금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월하고 3, 4월 이렇게 이론을 했잖아요. 이 이론한 것을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데 대신 9, 10월하고 차이가 있다면 9, 10월은 모의 문제로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하는 5, 6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요. 근데 이 기출이 선생님들이 2009학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9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2017학년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주로 나와 있는 게 논술이고요. 제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간혹 가다가 서술형 문항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시기에 5, 6월 달에 이걸 안 해주면 선생님들이 쓰는 능력이 안 늘어나요. 그리고 일단은 문제 보는 시각이 안 열려요. 그래서 취지 파악이 답을 잘 쓰고 못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부터 최대한 내가 안 되더라도 보고 써도 상관없어요. 5, 6월 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고 써도 되는데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쓰시고요.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풀었어. 여기에 자괴감 빠질 필요가 전혀 없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출제자 시각에서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여기에다 초점을 두세요. 특히나 공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수하시거나 그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기출문제 답을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푸는 게 있고 모의 문제도 딱 보면은 기출과 유사형으로 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나오느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취지 파악에다만 초점을 두세요. 취지 파악에서 출제자가 정말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도판하고 문제하고 일치시키면서 연습을 하세요. 문제만 보고 판단하지도 말고요. 도판만 보고도 판단하지 마세요. 문제하고 도판하고 일치되는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기에 이걸 쓰는 연습이라든지 취지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 10월 달에 가서 이 모의 문제하고 지금 했던 5, 6월 문제를 제가 다시 같이 복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확 일어나면서 10점 정도에서 많게는 15점까지 이렇게 뛰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어떤 분들은 좀 일찍 나오신 분들은 4월에 10점에서 10점 이상이 뛰어요. 그리고 좀 늦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 10월 달에 나와요. 근데 그보다 더 늦게 나오신 분들은 실제 시험 현장에 가서 점수가 이렇게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열어주는 강좌가 지금 현재 이 5, 6월 강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뭘 들은 거냐? 어렵다. 어려운 거 인정하고 이 강좌를 들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렵지만 내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통합되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복습할 때도 선생님들이 꼭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게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날 일반적으로 교육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 찾아야 될 것들, 여기서 모르는 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기록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풀로 해서 이것을 복습을 이렇게 복습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단독 영역에서 나온 문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통합형이에요. 교육과정하고 우리가 서양미술사가 통합되기도 하고요. 교육과정하고 한국미술사가 통합되기도 하고 또는 교육과정하고 디자인하고 통합되기도 해요. 그 통합되는 영역을 심화이론이라든지 심화이론으로 해도 되고요. 내가 이론이 좀 많이 약하다 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에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론의 어디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을 통합했는지 그 이론을 챙기는 데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문제가 이론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이론이 다시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문제 보는 시각이 열려요. 이것을 하루 종일 이 문제만 가지고 풀로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는 전체 영역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상의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논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논술은 대체적으로 구석진 문제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매번 출제가 되잖아요. 그 중요도를 계속 다루면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우리가 8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예측될 수 있는 거, 앞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모의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 문제하고 같이 복습을 해서 이날 다 끝내시면 되고요. 일주일 중에 또 하루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 영역을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선생님들이 약한 영역 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약한 영역이면서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출제 비중 자체가 이렇게 높은 것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론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어렵다. 나는 서양미술사가 어렵다.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난이도를 쭉 정해서요. 오늘은 교육론만 풀로 해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한 2달 과정에 이렇게 가시면 전 영역이 다 끝나요.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했던 영역들을 다 복습하는 거예요. 다 복습할 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교육학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때요? 마지막으로 교육학 복습 과정에서 전공 먼저 하고 제일 나중에 교육학으로 이렇게 복습해서 일주일 과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거는 본인들이 하는 시간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꼭 지켜야 될 거는 이 오늘 했던 이론 강좌를 복습하는 과정. 이것을 어디로 가서 복습하냐? 이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복습하는 과정을 꼭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출제 비중에 따라서 빈도를 정해놓고 전 영역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돌리는 거야. 이론을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냥 건너뛰고 냅둬버려요. 그러면 이론이 다 잊어먹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론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돌리다 보면은 성적이 늘어요. 대신 제가 하는 과정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 짜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했죠. 오전 시간은 교육학, 오후 시간은 전공. 이런 시간 계획은 안 맞고요. 또한 서양미술사도 쪼개지 말라고 했죠. 서양미술사를 고대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코부터 해서 우리가 신고전주의 이후에 낭만주의부터 해서 우리가 현대 인상주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쪼개서 하는 것도 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지 마시고 과정 중에 공부하는 과정에 이거 넣어서 이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들 첨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첨삭은 우리가 직강 같은 경우에는 1주, 3주, 5주, 7주 이렇게 해서 총 4번이 이루어져요. 첨삭은 4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대면 첨삭은 선생님들이 한 번밖에 안 돌아가요. 한 번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3명 정도에서 한 15명까지 이렇게 매주 받아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을 때는 수명까지도 이렇게 두 파트로 해서 나눠서 받을 건데 대면 첨삭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들 첨삭하는 거, 참관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8주 동안 우리가 대면 첨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면 첨삭을 할 때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게 내가 첨삭을 할 때 하나도 못 썼어요. 이건 첨삭이 무조건 논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못 쓰면은 첨삭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과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초수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회 될 때 먼저 신청해서 우리가 첨삭을 받아버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첨삭은 딱 한 번밖에 대면 첨삭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근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쓴 거는 내가 알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 지식이다. 이게 내 점수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서 이거는 보고 써서 내가 이건 틀린 거야. 그런데도 내가 모르는 거지만 교재 보고 이렇게 답을 썼어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내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또한 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점수 자체가 그 점수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이것들을 썼다라고 해서 대면 첨삭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또한 선생님들한테 서면 첨삭이 이루어져요. 그럼 거기에서 이거 내 점수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나 이거 맞았어 행복감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보고 쓴 사람들은 그게 다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고 쓴 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절대 잊어먹지 말고 선생님들이 나는 이거 몰랐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을 보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자체는 취지 파악이 잘못된 거죠. 사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떤 걸 물어본지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예요. 내가 보고 썼는데도 틀렸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취지 파악이 나가는 것들은 특히나 공부하신 분들 있죠.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취지 파악이 그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답했어요 라는 것들을 체크해 놓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답했어요. 이거는 첨삭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지금 제가 보고 써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은 취지 파악이 잘못된 것들에서 선생님들의 사고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은 저는 5, 6월 동안에는 거의 안 해요. 상담 거의 않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요청을 할 거예요. 어떻게 요청을 하냐? 첨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견된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거기에다가 제가 이 답안지 가지고 첨삭 요청하세요라는 것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 첨삭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내가 공부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래서 상담이 꼭 필요하다 하신 분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요. 자, 유상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상담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유상 선생님이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1주부터 8주까지 선생님들이 유상 선생님은 상담에서만 볼 수 있고 수업에서는 저하고만 같이 진행하는 게 이 서술형 논술형 반이에요.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보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상담하시거나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험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쓰는 거에서 꼭 주의할 거. 제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지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볼펜으로만 작성한 것으로 제가 채점을 할 거예요. 연필은 채점하지 않아요. 실전처럼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틀리면은 우리가 무조건 틀릴 때는 두 줄을 긋고 우리가 수정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좀 정서불안이 막 있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이거 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펜을 쓰면서 두 줄로 이렇게 끄면서 수정하는 거 연습하시고 두 줄 끄고 나서 꼭 밑에 쪽에다 쓰시는데 절대 밑에 쪽에다 쓰지 마세요. 두 줄로 내가 수정하고 틀렸잖아요. 그럼 위쪽에다가 작게 쓰세요. 위쪽에다가 글씨를 좀 작게 해서 거기에 수정됐다라는 걸 해주세요. 간혹 가다가 두 줄 끄고 나서 밑에 쪽 공간에다 다 쓰고 한 칸을 띄고 나서 쓰신 분들이 있는데 글 쓰는 형식이 안 맞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술 같은 경우 서술형은 선생님들 쓰고 싶은 대로 일단 다 쓰세요. 어차피 모범답지 나가니까 서술형은 보고 수정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자, 논술형 진행을 할 때 여기에 번호가 1번이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칸 띄고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그냥 쓰시면 돼요.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물어보는 게 논술이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저 같은 경우 연습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럴 때 물어보는 문제의 단락이 틀려지면은 한 칸을 들여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기호를 제가 매번 써놓는데 매번 똑같은 걸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문장 기호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한 칸 들여쓰기예요. 자,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어때요? 한 칸 앞으로 내어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들여쓰기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한 칸이 이렇게 들여쓰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글씨가 시작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다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들여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 단락이 틀려질 때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되고 내가 단락을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서 쓰라는 거예요. 이어서 쓰라는 거고 문장을 내려서 써야 되는데 그냥 쓸 경우에는 한 칸 내려 써라 라는 거 이 정도. 문장교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문장교 많이 써봤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갖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쓰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찾아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서를 보고 써도 되고 선생님들이 뭐 서브노트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보고 써도 돼요. 기왕이면은 공부를 좀 작년까지 올해가 2번째인 선생님들부터는 어때요? 자꾸 재수해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2번째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보지 말고 쓰세요.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자기가 키워드를 못 끌어내고 내 말로 바꿔서 쓰는 것들이 없는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들을 어때요?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다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심화이론이나 기본서에다가 키워드를 아예 체크를 하세요. 그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복습하면서 같이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해설은 지금 시작하는 게 오늘은 조금 늦어져서 우리가 25분 정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오늘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11시 30분 하는 게 아니다. 11시 30분 해야 되겠다. 11시 40분부터 해설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화장실 가거나 이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11시 30분까지는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대신 기출문제는 첨삭하지 않아요. 첨삭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내봤자 다시 되돌려가요. 지금 푸는 거는 뭘 푸는 거예요?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모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 문제 풀고 나서 시간 나오면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는 풀어도 되지만 답지에다가는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